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벡터 미적분학에서 아주 중요한 기울기 벡터 그리고 방향 도함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전혀 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울기 벡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방향 도함수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울기 벡터의 정의는 매우 간단하답니다. 기울기 벡터는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스칼라 함수 fx, y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우리가 기울기는 보통 이제 벡터 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걸 기울기 벡터라고 하는데, 함수 f의 기울기 벡터 표시하는 것은 이렇게 그레디언트 f 내지는 델 f라고 표현하고, 구체적으로는 보니까 지금 파셜 f, 파셜 xi 플러스 파셜 f, 파셜 y, j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말은 파셜 f, 파셜 x를 우리가 벡터의 첫 번째 성분으로, 파셜 f, 파셜 y를 벡터의 두 번째 성분으로 뒀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그레디언트 f 내지는 델 f, 즉 함수 f의 기울기 내지는 기울기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 벡터라고 하는 것은 함수 f의 x에 관한 편도함수를 벡터의 첫 번째 성분으로 가져오고 y에 관한 편도함수를 벡터의 두 번째 성분으로 가져왔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f 내지는 델 f로 정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 변수가 x, y, z 이렇게 3변수 함수일 때는 여기 혹이 하나 더 붙겠죠. 파셜 f, 파셜 z라는 세 번째 성분이 z에 관한 편도함수가 세 번째 성분으로 우리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기울기 벡터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방향 도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사용한 이 x에 관한 편도함수와 이 y에 관한 편도함수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한번 분석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파셜 f, 파셜 x라는 것은 자, 요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것의 극한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셜 f, 파셜 x의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곡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곡면을 xy 평면에 수직이 되는 이런 평면으로 이 곡면을 자르게 되면 이와 같은 뭐가 생긴다? 자, 요렇게 생겨먹은 교선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서는 교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만약에 이렇게 자르게 되면 교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잘랐을 때에 동원된 평면은 특징이 X축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져,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평면이 X축하고 요 X축하고 평행한 평면 X축과 이렇게 평행한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교선들이 생겨나겠죠. 그와 같은 교선들에 우리가 한 점 P를 잡아서 접선을 그었을 때에 그 접선의 뭐다? 기울기가 바로 파셜 f, 파셜 x, 즉 x에 관한 편도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요 접선의 기울기, 즉 파셜 f, 파셜 x를 우리가 또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함수 f의 벡터 i 방향으로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i라는 것은 1, 0,이죠. 즉 x축 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단위 벡터를 우리가 i 벡터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곡면을 자를 때의 동원한 평면이 x축과 평행하다는 말은 x축 방향이죠. 그 x축 방향을 우리는 x축 상의 한 단위 벡터를 i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i 방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도함수도 도함수인데 도함수의 다른 표현이 또 변화율이죠, 그죠? 변화율.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함수 f의 벡터 i 방향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표현은 또 함수 f의 벡터 i 방향의 방향 도함수라고도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도함수는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방향 도함수의
요 편도함수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I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인데, I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곡면을 자를 때 사용한 이 XY 평면의 수직인 이 평면을 X축 방향과 X축과 평행하여, 즉 X축 방향의 평면으로 잘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가 Y에 관한 편도함수는 우리가 이 곡면을 자를 때 동원한 평면들이 Y축 방향의, 그쵸, 평면으로 우리가 잘라서 생기는 교선의 접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를 때 꼭 이 곡면을 자를 때 동원되는 평면이 X축 방향, 여기 표현하면 I 방향, 우리가 Y축 방향을 보통 J 방향이라는데, J가 0,1,0이면, 그쵸, 벡터 J 방향일 필요는 없죠, 그쵸. 이제는 X축 방향도 아니고 Y축 방향도 아니고, 만약에 X축하고 만약에 60도 각을 이루는 그런 벡터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X축 방향과 60도 이루는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방향, 우리가 요 방향으로 가는 평면으로 이 곡면을 뭐 할 수 있다?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X축 방향도 아니고 Y축 방향도 아니죠. 그쵸? 그랬을 때는 만약에 이 방향으로, 우리 임의의 방향 우리 하나 잡았을 때 이 방향으로 나가는 이 방향의 단위 벡터를 U 벡터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이 방향으로, 그쵸, 이 방향으로 향하는 평면으로 우리가 곡면을 잘라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교선이 생겨가지고 그 교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함수 f의 벡터 I 방향이야. 이때는 U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다. 우리 뒤에 자세하게 나온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감을 먼저 잡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편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방향 도함수의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함수 f의 벡터 I 방향, 이 벡터 I는 X축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파샬 f, 파샬 y라는 것은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함수 f의 벡터 J 방향의 방향 도함수,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I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 자체를 나타내는 이 벡터가 X축하고 이루는 각이 0도인 경우죠. 그죠? J 벡터 방향이라는 것은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인 경우? 90도인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평면의 방향을, 우리가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 곡면을 자를 때 사용되는 이 평면이 꼭 X축 방향, 여기 표현대로 I 방향이라든가 Y축 방향,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쵸, 벡터 J 방향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고 우리가 X축, Y축 사이에 있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벡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벡터 방향으로 잘라서 생기는 교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f의 벡터, 만약에 그 방향의 벡터 U 벡터라면 U 벡터 방향의 방향 도함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뒤에 나온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샬 f, 파샬 x라는 것은 I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고, 파샬 f, 파샬 y라는 것은 벡터 J 방향으로의 뭐다? 지금 방향 도함수다.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파샬 f, 파샬 x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y는 고정시켜 놓고 지금 x의 변화량 분의 그 x의 변화량에 대응하는 함수값의 변화량을 갖다가 각각 분모 분자로 잡았을 때 그것의 극한값이죠. 그럼 이거는 원래 우리가 일변수 함수하고 유사한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한 점 P, 요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자, 우리는 일단은 활선의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요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P에 아주 가까운 점. 자, 뭐 요 점을 잡아봅시다. 이게 매우 가까운 점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을 우리가 Q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P와 Q를 연결한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 박스 친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요 P와 아주 가까운 점 Q. 자, P에 아주 가까운 한 점 Q를 잡았을 때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우리가 잡고, 이제 Q를 한없이 P에 가깝게, 그죠? 극한적으로 붙이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한 점 PS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라고 했죠. 그 의미가 바로 요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는 이 극한이 그것을 의미한다겠죠. Q가 한없이 P로 가까워진다는 의미. 그거를 선생님이 금방 한 얘기를, 자, 여기에다 제가 다시 한번 적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 P를 요 XY 평면의 수선으로 떨어뜨리고 Q의 XY 평면을 이렇게 수선을 내려왔을 때에, 자, 지금 요게 X축이고, 지금 요 선을 제가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저 선이 지금, 자, 대충, 자, 이루어왔던 선이 있고, 요 P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때에 그 한 점 P에,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 점을 우리가 P-라고, Q를 요렇게, Q의 수순의 발을 떨어진 점을 만약에 이렇게 편의상 우리가 Q-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P하고 Q하고 요 간격에 대응하는 여기에서 P-와 Q-를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H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 보다시피 P-가 Q-로 변하는 동안에, 자, Q-하고 P- 사이가 간격이 H지만은 요 Y값 입장에서는 아무 변동이 없죠. 그렇죠? 지금 요게 지금 Y축하고 수직인 선이기 때문에 요 P-하고 Q-의 변동은 Y값은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Y값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뭐죠? X값의 변화량인데 이 X값의 변화량이 여기서 H에 해당되죠. 그죠? 요 P-Q-의 간격만큼 X값이 변화가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뭐죠? 이 분모는 델타 X, X값의 변화량, 여기서는 H의 변화량이 오겠죠. 그죠? H가 지금 H의 변화량이 오고, 분자는 Y는 고정시켜 놓고, 무슨 말이겠죠? 지금 요 좌표가, 요게 지금 X라고 하면 요 좌표는 뭐가 되죠? 요 좌표는 소위 X 플러스 델타 X, 여기서는 H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X라는 점을 대응시켰을 때에 대응하는 함수값하고 X 플러스 H를 우리가 대응시켰을 때 Y값을 고정해 놓고 그 함수값의 차이가 요 점 P와 요 점 Q 사이에 변하는 동안에 함수값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렇게 요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파샬 F, 파샬 X라는 이 편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뭔지, 여기에 우리가 표시된 H라고 하는 이런 값들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알자는 거죠. 이렇게 I 방향, 즉 X축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교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P라는 점하고 P에 아주 가까운 점 Q를 잡아서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아니, X의 변화량분의 함수값의 변화량인데 변수 Y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가 여기 P에 대응하는 X값이 X라고 하면 Q에 대응하는 X값은 X 플러스 H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X일 때에, 자, 요게 X값이 왔을 때 올라가면 곡선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있겠죠. X 플러스 H를 여기서 이렇게 대응을 시켰을 때에 Y는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X 플러스 H에 대응하는 함수값의 차이가 바로 요 곡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P에서 Q 사이의 곡선의 함수값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파샬 F, 파샬 Y는 이 부분이 이제는 지금 Y축 방향, 즉 벡터 J 방향으로 평면을 우리가 잘라서 만들어 생기는 교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X는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P를 여기 잡고 P에 아주 가까운 한 점 Q를 잡아서 PQ를 지나는 우리가 활선, PQ, 활선 PQ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 그 기울기는 오히려 X값은 고정되어 있고 Y값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Y값이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냐면 요 H만큼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H만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Y에서 Y 플러스 H까지 Y가 변하는 동안에 요 곡선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변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짜리의 지금 기울기를 적어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그레디언트 F 내지는 델 F라고 표현한다고 했고,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편도 함수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것을 뭘로 만들어주면 벡터의 성분으로 가져오면 뭐가 되어진다? 그레디언트 F 내지는 델 F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변수가 3개일 때는 X에 관한 편도함수를 첫 번째 성분, Y에 관한 편도함수를 두 번째 성분, Z에 관한 편도함수를 세 번째 성분으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 우리가 fx, y, z가 이 3변수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에 델 f 1, 2, 3은 뭐냐? 라고 하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f 내지는 델 f를 먼저 우리가 찾아주자는 거죠. 자, 요것은 파샬 f, 자, 파샬 x, 자, 파샬 f, 파샬 y, 자, 파샬 f, 파샬 z를 각각 성분으로 하는 벡터라는 거죠. 자, 그럼 파샬 f, 파샬 x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 f를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편미분해서 가져오라는 거죠. 자, 요걸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y의 제곱이고, 요걸 x에 관한 편미분하면 4x고, 요걸 x에 관한 편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을 y에 관한 편미분하면 2xy. 요것을 y에 관한 편미분, 요것을 y에 관한 편미분하면 0이니까 적을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z에 관한 편미분이죠. 요거 z에 관한 미분하면 0이죠. z에 관한 미분하면 0이죠. 요걸 z에 관한 미분하면 뭐가 된다? 3z 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델 f 1, 2, 3. 그러니까 1, 2, 3에서의 기울기 벡터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버리면, 자, x 대신 1집어넣고 y 대신에 2집어넣으면 8이죠. 1집어넣고 2집어넣으면 4가 되어지죠. 여기에 3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27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델 f 1, 2, 3은 8, 4, 27이라는 이와 같은 벡터의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2에 나와 있는 방향도함수. 자, 이 방향도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닥치고 외울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이 정의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여기 이변수 함수 가지고 지금 설명했는데, 스칼라 함수 fx, y에 대해서, 자, 단위 벡터 u 이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방향의 방향도함수. 그러니까, 자, 요 u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du fx, y. 요 딜은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디렉셔널이라 읽어주면 되겠죠. 예, 그 디렉셔널 u f x, y는 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f의 x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y 플러스 h 사인 세타 빼기 fx, y로 정의한다. 그 왜 정의가 이렇게 되는지 정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u벡터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했을 때에 이 u벡터에 여기 나타나는 요 세타의 값은, 자, 요 u벡터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하는 xy 평면으로 일단 여러분 이해해도 크게 상관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 u벡터 방향이 우리가 아까는 x축이나 y축과 평행한 방향이 아니고,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x축하고 그 각이 세타만큼 이룬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요 방향으로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것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요 U 벡터가 XY 평면에서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에 요 극한식에서 X 플러스 H에다가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Y 플러스 H에다는 사인 세타를 곱해줬는데 원래는 요 사인 세타가 원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U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하고 그럼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면 이 U벡터가 Y축과 이루는 각은 뭐가 되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요 자리에 원래는 X 플러스 H 코사인 세타, Y 플러스 H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보통 X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고 Y축과 이루는 각이 베타다라고 하면 요 자리에 H 곱하기 코사인 알파, H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듣는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베타라는 것이 결국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결국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와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인 세타라고 적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원래는 이 자리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오는 자리인데 베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파를 세타라고 하면 결국 이것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U 벡터가 만약에 I 방향이요. I 벡터라고 하면 이 I 벡터라는 것은 아까 1, 0,0, 즉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아까 I 벡터란다 했죠. 그러면 U 벡터가 I 벡터와 같다라고 하면 그 말은 요 세타에 해당되는 것이 0도죠. 그렇죠? 왜냐하면 U 벡터가 만약에 X축 방향이면 X축과 이루는 각은 당연히 0이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세타 대신에 0을 집으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코사인 0은 그리고 사인 0은 0이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결국 요 자리가 1 되면 X 플러스 H 그리고 요게 0이 돼버리면 Y가 오게 되죠.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즉 U 벡터가 디렉셔널 벡터가 지금 디렉셔널 U가 지금 만약에 I 벡터, 즉 X축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X에 관한 편도함수가 된다 했죠. 그럼 당연한 게 요 세타 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타가 2분의 파이다. 즉 U 벡터가 J 벡터이면 자, J 벡터는 Y축 방향이래죠. 그럼 Y축 방향은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 했으니까 당연히 U 벡터하고 X축 이루는 각은 90도이겠죠. 그러면 세타 대신에 여기다 90도를 집어넣고 90도를 집으면 이제는 요놈이 0이 되고 요놈이 1이 되기 때문에 fx, y 플러스 h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Y축 방향, U 벡터가 Y축 방향, 즉 U 벡터가 J 벡터일 때는 우리가 아까 Y에 관한 편도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방향도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X에 관한 편도함수, Y에 관한 편도함수 요 두 개는 이 방향도함수의 특수한 두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여기에 주어 지정해주는 요 U벡터가 X축 방향이면 X에 관한 편도함수, 요 U벡터가 Y축 방향이면 Y에 관한 편도함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것을 뭐라 한다 겠죠? I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 요걸 뭐라 한다 겠죠? J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 물론 I와 J는 각각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보자는 거죠. 이제는 자, 요 세타를 X축과 U 벡터 이루는 각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X축도 Y축도 아니고 자,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X축하고 세타만큼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U 벡터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에 예, 우리가 요 방향으로의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곡면을 자르게 되면 그 교선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이 교선상에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U벡터 방향으로의 뭐가 된다? 지금 방향 도함수라고 하고 디렉셔널 U, F, X, Y라고 표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F의 U벡터 방향으로의 무슨 도함수? 방향 도함수. 기하학적 의미는 만약에 U벡터 방향이 X축가 이렇게 세타만큼 이루는 벡터라고 하면 요 방향으로의 평면으로 공면을 잘라서 이와 같은 교선이 생겼을 때 그 교선의 뭐다? 접선의 기울기를 U벡터 방향으로의 뭐다? 방향 도함수다. 그러니까 얘가 갖는 기하학적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기본서를 읽어보면 잘 이해하기 정말 어렵게 되어 있답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면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실제는 요 세다가 0도일 때는 이것이 x에 관한 편도함수가 되어지고 세다가 2분의 파일 때는 이게 지금 y에 관한 편도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제 h 코사인 세타, h 사인 세타 이런 게 붙어 있는가? 요것도 그냥 닥치고 외우면 되는데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선을 우리가 하나 생각했을 때에 자, 요 P에서의 이 P를 갖다가 요 XY 평면에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고 또 우리가 적당히 P에서 적당히 떨어진 점 이것을 우리가 Q라고 했을 때에 Q라고 하는 점에서 역시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에 무슨 말이겠죠? 이 점 P와 점 Q를 연결하는 점 P와 Q를 연결하는 활선의 기울기가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P와 Q가 한없이 P에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눈에는 마치 요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이는데 그 역할이 요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H가 한없이 0으로 간다는 말은 점 Q가 점 P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요 H라고 하는 것은 결국 P의 수선의 발과 Q의 수선의 발, 요 두 수선의 발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H로 두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자, 요 점이 요 P가 바닥에 떨어진 점이 요 점이라 생각하고 요 Q가 바닥에 떨어진 점이 요 점이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두 점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H라 하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요게 Y축과 평행선, 요게 X축과 평행선을 이렇게 Y축과 평행선을 긋게 되면 무슨 말이겠죠? 요게 지금 직사각형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요게 직각이 되어질 것이고 요것도 당연히 직각이고 그랬을 때에 H만큼 변하는 동안에 요게 지금 뭐죠? 이게 델타 X고 요게 지금 뭐죠? Y의 변화라는 건 이게 델타 Y죠. 그러면 델타 X는 어떻게 되냐면 요 각이 세다면 요 각도 세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H에다가 뭘 곱하면 요게 지금 H가 B편이죠. H에다가 뭘 곱하면 요 세타 값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밑변이 H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H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바로 X의 정분에 해당되죠. 그럼 여기서 요 자리가 지금 X의 정분 자리니까 H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H에다가 요 세타 값의 사인 값을 곱하면 높이인 H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이게 델타 Y라는 거죠. 지금 델타 Y가 요 길이가 곧 요 길이니까 델타 Y가 H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지금 Y 정분 자리에 H 길이에 대응하는 X 정분은 이만큼이고 Y 정분은 이만큼이죠. 여기서 이만큼. 그걸 각각 XY 정분을 여기다가 표시해 준 거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H가 한없이 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없이 0으로 가게 되면 이 Q라는 점이 한없이 P에 가까워진다는 의미고 그리고 요것은 뭐죠? P와 Q를 지나는 활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무조건 외우면 되겠지만은 한 번 정도는 이해하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결국 방향도함수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은 방향도함수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X에 관한 편도함수, Y에 관한 편도함수도 결국은 방향도함수의 특수한 케이스다. X에 관한 편도함수는 X축 방향, 즉 I 벡터 방향으로의 뭐다? 지금 방향도함수. 그러니까 요 U 벡터 방향이 X축 방향일 때, 그리고 Y에 관한 편도함수는 요 U 벡터가 Y축 방향일 때,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생기는 교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다? 이 U벡터가 이제 X축도 Y축도 아니고 요 일반적인 방향일 때는 우리가 요 X축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로 잡았을 때에 여기다는 H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는 H 곱하기 사인 세타.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고, 요 세타를 알파로 X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고 이 U벡터가 Y축과 이루는 각이 베타로 봤을 때는 요 자리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고 적어도 상관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럼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변수가 3개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는가? fx, y, z에 대해서 자, U벡터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라고 했을 때에 자, 요 알파는 요 U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 베타는 Y축과 이루는 각, 감마는 요 U벡터가 Z축과 이루는 각이라고 했을 때에 자, 요놈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것은 이게 뭐다? 단위 벡터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지금 디렉셔널 U벡터 fx, y, z는 자, 그 정의를 우리는 H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x 플러스 x의 정분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h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는 거죠. y 플러스 y 정분에 해당되는 것이 h 곱하기 코사인 베타. z 정분에 해당되는 것이 h 곱하기 코사인 감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는 U벡터가 각각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예, 디렉셔널 U벡터 fx, y, z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께서 이제 세오름 1의 방향 도함수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자, 사용되는 중요한 공식이 나와 있죠. 자, 함수 fx, y가 미분 가능할 때에 자, U벡터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 자, 디렉셔널 U, fx, y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뭐죠? 기울기죠. 그레디엔트 f와 자, 우리가 앞에서 방향으로 지정해준 U벡터. 그러니까 그레디엔트 f, 함수 f의 기울기 벡터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U벡터의 내적으로 계산한다. 자, 요걸 우리가 그레디엔트 f를 델 f로 표시할 수도 있죠. 델 f와 U벡터의 내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델 f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자, 저렇게 이변수 함수일 때는 파샬 f, 파샬 x, x에 관한 편도 함수, 자, 파샬 f, 파샬 y, y에 관한 편도 함수를 성분으로 하는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벡터를 그레디언트 f 내지는 델 f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을 내버리면 우리는 U벡터 방향으로의 뭐다? 지금 방향 도함수를 이렇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 무조건 외워도 되지만은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U벡터 방향으로의 함수 f의 방향 도함수는 그 정의가 자, 요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요걸 우리가 편의상 기억이라고 둬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에서 자, 요 부분, 요 함수 f h 코사인 세타, y h 사인 세타에서 요 h를 t로 바꾼, h 자리를 t로 바꾼 만큼을 새로운 함수 gt라고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편의상 라지 A. 자, 요 부분도 편의상 이제 다시 라지 B라고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T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두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되죠. 요 GT라고 하는 것은 함수 f a, b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t에 관해서 한번 미분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g't라고 하는 것은 결국 f 라지 a, 라지 b를 t에 관해서 미분하시죠. 즉 d dt f a, b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한 그죠? 소위 연쇄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연쇄 법칙을 이용하면 자, fa, b를 일단 우리는 요 a에 관해서 편미분하고
dA, dt를 붙여주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a, b를 b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다시 b를 t에 관해서 미분해서, 즉 db, dt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이랍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dA, dt는 뭐냐? 자, 요것을 지금, 요게 A죠. 요것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여기에서 뭐가 남죠? 코사인 세타가 남으니까 dA, dt는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dB, dt라는 것은 이것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남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바로 dB, dt가 사인 세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t 대신에 0을 지부해서 g'0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로가, t 대신에 제로죠. 그러면 요 자리, 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부분을, 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t 대신에 0이 들어갔다. t가 0이 들어가면, t 대신 0 들어가면 a라는 것은 곧 x를 얘기하는 거고, t 대신에 0 들어가면 b라는 것은 곧 y를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파샬 a에서 a 자리에 x를 집어였고, a 자리에 x를 집어였고, b 자리에 y를 집어였고, 자, b 자리에 y를 집어였고, a 자리에 x, b 자리에 y를 이렇게 집어여서 결국 g'0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니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g'0를 우리가 소위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h 0으로 할 때 h분의 g0 플러스 h 빼기 g0가 되어진다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g0 플러스 h는 결국gh죠. 요 t 자리에 h를 집으면 되니까 t 자리에 h를 집으면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요것이 t 자리에 h 집어버리면 GH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G0라는 것은 T 대신에 제로 집어버리면 제로 들어가고, T 대신에 제로 집어버리면 X가 남고 Y가 남으니까 Fx, Y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G0는. 그래서 결국 G'0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디귿이라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디귿은 같죠. 왜냐하면 디귿의 우변하고 기억의 지금 우변이 같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디귿하고 니은도 같죠. 자, 디귿의 좌변하고 니은의 좌변이 똑같이 G'0, G'0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하고 니은이 같으니까 결국 기억하고 니은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에서 우리가 디렉셔널 u, f, x, y를 가져오고, 그것은 니은하고 같다 했으니까 니은의 요 우변을 가져와서 결국 디렉셔널 u, f, x, y가, 자, 디렉셔널 u, f, x, y가 요 니은의 우변 요 놈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자, 요 놈과 요 놈의 요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적을 수 있죠. 왜냐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은 요렇게 곱하면 요렇게 나오고, 자, 요렇게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요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요 부분이 뭐죠? x에 관한 편도함수하고 y에 관한 편도함수를 승분을 하는 요 벡터는 함수 f의 기울기 벡터에 해당되죠. 즉 델 f 내지는 그레디언트 f에 해당되는 것이 앞쪽이고, 요 뒤에는 우리가 아까 u벡터 방향을 했을 때에 우리가 방향 도함수 볼 때 방향을 정해주는 벡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놈은 u벡터고 요것은 그레디언트 f 내지는 델 f이기 때문에 결국 기울기 벡터와 방향을 나타내주는 u 벡터의 내적으로 우리가 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가? 방향 도함수가. 그래서 우리가 함수 f의 u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실제 계산은 이와 같은 정의식이 집에서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레디언트 f 내지는 델 f를 구하고, 그리고 주어진 u 벡터하고의 뭘 낸다? 내적을 내게 되면 그것이 방향 도함수의 값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수가 x, y 이렇게 두 개가 아니고, 자, 이와 같이 또 x, y, z로 이렇게 변수가 세 개인 3변수 함수인 경우에도 그죠? 똑같죠. 요 경우에도 역시 그레디엔트 f와 u 벡터의 내적, 내지는 델 f와 u 벡터의 내적,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여기서 그레디엔트 f는 x에 관한 편도함수, y에 관한 편도함수, z에 관한 편도함수를 성분하는 벡터가 되어진다. 요 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1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 x, 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요 곡면 위의 점, 자, p 1,1. 물론 이 p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1,1,에다가 x, y 대신 1을 집으면 여기 1,1,6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z 좌표는 의미가 요 세 번째 좌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1,1이라 표현해도 우리가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원칙은 1,1,6이 맞죠, 그죠? 자, 어쨌든 요 곡면 위의 점 1,1에서 u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여기서 u 벡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2분의 루트 3,2분의 1이죠. 자,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요 벡터의 크기는 지금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죠 단위 벡터임이 틀림없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단위 벡터로서의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u 벡터를 줬을 때에 u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라. 즉 디렉셔널 u, 자 디렉셔널 u 파이 x, y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델 파이, 자 델 파이 하고 u 벡터의 무엇으로 계산한다? 내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기울기 벡터 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진 함수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 즉 x에 관한 편도함수하고 자, y에 관한 편도함수를 각각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4xy 3승,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자 4y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6x 제곱 y의 제곱, 자 이것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4x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찾는 것은 자 델 파이, 자 여기 1,1에 썼으니까 1,1을 여기다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xy 대신에 각각 1을 집으면 이게 8대주고, xy 대신에 각각 1을 집으면 8,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8,10하고 자, 요 u 벡터의 무엇으로 지금 내적으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내적을 계산해서 곱하면 4루트 3 플러스 2분의 1하고 10을 곱하면 5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u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 두함수는 4루트 3 플러스 5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1,2에서 자, u 벡터를 이렇게 줘. 요 u 벡터 방향으로의 요 함수 fx, y, z의 방향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라. 자, 역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f의 그쵸 기울기 벡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울기 벡터와 지금 요 u 벡터의 내적을 내주면 되는데, 자, 요 u 벡터가 단위 벡터인지를 확인하고 내적을 내셔야 된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요 u 벡터의 크기가 지금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7분의 6을 제곱하면 49분의 36, 7분의 49분의 4가 되고 49분의 9가 되니까 루트 안에서 49분의 49가 되어서 u 벡터 크기가 1, 즉 단위 벡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일단 x에 관해서 우리가 편도함수를 먼저 구해 봅시다. 요거 x에 관한 편도함수, 자, y의 제곱, x에 관한 편도함수는 마이너스 8xy. 자, 요거는 미분하면 x에 미분하면 0이죠. 그 다음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값도 생각해 봅시다. 자, 요 y에 관한 편미분하면 2xy가 되어지고,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자,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자, 0되고 0되고 여기에서 2z가 되어지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델 f 1,-1,2죠. 자, 그러면 요 기울기 벡터의 첫 번째 승부는 요 놈이죠. 자, x 대신에 1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 y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9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가 적용해 보면 x 대신에 1, y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으면 마이너스 2죠. 그리고 x 대신 1 집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다가 전피를 적용해야 되는데 z가 2가니까 2가 들어가면 이게 4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디렉셔널 u f x 자,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f 1, 마이너스 1, 자, 2라고 하는 것은 자, 델 f 그리고 u 벡터의 내적이죠. 그러므로 7분의 6하고 9가 만나면 7분의 자 54가 되어지고 요놈 만나면 곱해주면 7분의 마이너스 12가 되어지고 요렇게 만나면 7분의 플러스 12가 되어지니까 결국 7분의 5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향도함수의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는 fx, y, z가 2x제곱, 3y제곱, z제곱이라 주어지고 자, 2, 1, 3이라는 점에서의 요 w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를 말하겠죠. 그런데 요 w 벡터가 단위 벡터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u 벡터는 이 w 벡터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벡터의 크기가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그리고 0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자, 델 f를 우리가 생각해서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걸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4x죠. 이걸 y에 관한 편미분하면 6y죠. z에 관한 편미분하면 2z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요 기울기 벡터에다가 2, 1, 3을 적용하면 자, 2 들어가면 8 되고 1 들어가면 6이 되어지고 3 들어가면 6이 되어지죠. 그래서 8, 6, 6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디렉셔널 u f 자, 여기에서 2, 1,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델 f와 u 벡터의 내적인데 자, 요렇게 만나면 루트 5분의 8 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2 자, 요렇게 만나면 0이니까 우리가 적을 필요 없죠. 그래서 루트 5분의 결국 요것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향도함수 값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남아있는 우리가 방향도함수에 관한 이론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